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요, 삼성이 과연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실적에서 정말 숨기고 있는 게 무엇일까? 그냥 우리는 반도체만 팔아서 돈을 벌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바로 이더리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자화폐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는 숙제를 떠안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걸로 인해서 일시적인 실적의 호조가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과연 삼성이 어떠한 흐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자꾸 언론에서는 뭐 기술적인 걸 인텔을 뛰어넘겠다, 뭐 어쩐다 말 많잖아요. 근데 솔직히 지금 보면요, 삼성은요 파운드리 쟁탈전에 이미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보다 누군가가 주는 이 반도체 사업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가장 많은 반도체의 수익을 가져가겠다라는 이미 이런 저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도 이제 안 거죠. 독자적으로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반도체를 자기들이 원하는 가전제품에 끼워 넣는 것만으로는 수익을 올릴 수 없다. 결국은 그보다 더 큰 회사에 의존해서 그들이 원하는 부품을 만드는 게 앞으로 삼성전자가 살아날 길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전자에게 주는 이 회사들이 바로 이제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인텔이라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애플이란 회사, 이런 회사들, 거대 미국 글로벌 유태인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 대한 힘이 없으면 삼성전자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급변하는 변화에서 구글이나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인텔 같은 회사의 밑에서 열심히 요구하는 제품을 만드는 게 자기들이 살아남는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만약 기술이 그런 회사들보다 만약에 좋아질 자신이 있다면 뭐할로 유로 파운다리 사업에 경쟁을 하겠어요. 자기들이 더 좋은 기술 만들어서 자기들이 추진해서 나가버리면 되지. 말 그대로 퍼스트 무브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 삼성은 결코 유대인 회사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다. 왜? 그들의 젖줄을 먹고 자라왔던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이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이제 이 애플의 어떤 주도하에서 이제 스티브 잡스를 거의 영웅 취급할 정도로 언론에서 띄워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상징성을 극대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암묵적으로 구글이 안드로이드라는 시스템을 뿌려서요.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계획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 상태에서 삼성은 열심히 이제 해줬던 이제 일이 뭐냐면 스마트폰을 열심히 만들어서 세상에 뿌리는 일을 했었죠. 그리고 뭐 지금 반도체 시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어디까지나 물건을 만들어서 찍어서 어떤 세상에 이제 그 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계획에 직접적으로 일조해서 참여를 해서 뭐 중대한 위치에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대신에 삼성은요 위에서 하달해온 어떤 이제 물건이나 가치 그 시스템들을 하드웨어로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같은 이제 사람들의 생활에 깊숙이 침투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아니 빌 게이츠나 유명한 언론 인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계속 착각하는 게 뭐냐면 빌 게이츠 이런 새끼들이 말하면 그게 진짜로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옛날에 영화 보면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화를 보면 자꾸 그 영웅이 하는 말, 그 다음에 영웅이 이야기하는 말에 대해서 자꾸 세뇌당한다니까요. 그거 똑같이 지금 적용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공신력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게 진짜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믿어버린다는 게 문제죠. 그 폐해 중에 하나가, 거품이 가장 낀 게 바로 이 전자화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은요, 이 전자화폐의 시장, 그러니까 채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엄청나게 인프라를 예전 스마트폰 만들듯이 엄청나게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벌써 이 이더리움에 대한 흐름을 이미 자꾸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요, 삼성 SDS에서 국내 최초로 이더리움 기업 동맹 EEA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삼성 SDS와 가입된 이제 기업들이 어떤 거냐면요, 바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죠.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JP 모건, UBS,
그 다음에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도요타의 연구소, 그 다음에 머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예전에 백신 만들고 무슨 치료제 만들던 제약회사가 갑자기 무슨 이런 이더리움 사업에 갑자기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지 이해도 안 가고요. 근데 중요한 건 머크 역시도 유대인 기업 회사죠. 뭐 인텔,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JP 모건, UBS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회사 다 유대인 회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인포시스, 딜로이트, 뭐 글로벌 기업, 뭐 자회사, 그 다음에 뭐 산하기관, 스타트업,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더리움을 가지고 삼성 SDS가 최초로 지금 가입을 했다. 이 동맹 기업에. 결국 삼성은 이 기업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다. 왜? 삼성은 유대인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계획에 무조건 같이 따라주고 움직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삼성이 살아날 길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삼성이 바로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지금 이 일조를 하고 있느냐 말씀드리면, 그 반도체에 대한 어떤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이 메모리 반도체가 주로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냐면 그래픽 카드에 상당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채굴에 대한 부분에 가장 지금 급속도로 관심을 갖고 있고 집중이 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과 한국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그래픽 카드 품귀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이 가상화폐 채굴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거의 광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이런 이제 가상화폐들이 상당한 어떤 이 주식 같은 투자의 열풍을 지금 불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가 급등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하고 있다. 자,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일본은 이미 전자화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요 이미 법정 화폐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중국 역시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채굴을 캤고 이미 채굴을 다 캐버려 가지고 뭐 거의 뭐 지금 이제 새로운 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지금 이 추세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채굴량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든지 중국은. 근데 반면에 한국은 채굴량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실속은 일본과 중국이 다 챙겨가고요. 한국은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계획하고 있는 AI 시스템에 일조하고 있다. 그냥 암호화 시킨데 일조하고 있다. 돈도 님이 씨발 존나 캐봐야 돈도 안 되는 거 존나리 캐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이 채굴에 대한 흐름이요 거의 광기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비트코인 투자는요 주식이나 이런 거에 비할 게 못 돼요. 이거는 거의 선물 옵션입니다. 선물 옵션. 찍는 거예요, 찍는 거. 그러니까 1, 2분 만에 폭락이 올 수도 있고요. 1, 2분 만에 급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도박과 같은 투자기 때문에요.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정보라든지 아니면 카드라 통신에 의해서도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풍문과 소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요. 이거를 투자해서 이것을 수익을 본다라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 더군다나 코인의 양도 어마어마하게 종류도 많기 때문에 이 유태인 새끼들이 어떤 코인을 선택을 해서, 이제 유태인 글로벌 회사들이요 어떤 코인을 선택해서 또 장난을 치느냐는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상당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삼성은요 엔비디아와 이 위탁 생산을 도맡아서 파운드리 사업에 이제 추진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제품에서 가장 많이 찍어내고 가장 많이 주력으로 만들어낸 카드가, 엔비디아에서 만든 카드가 바로 1060입니다. 근데 이 1060에서 지금 삼성이 이 메모리, 그러니까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오버클럭이 다른 회사들 건 안 돼요. 근데 삼성 것만 오버클럭이 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1060 그래픽카드를 엄청나게 채굴용으로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채굴 전용 그래픽카드를 낸다라는 그러니까 이 생산을 한다라는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삼성 메모리 칩이 들어가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의 유독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열풍을 넘어서 광기가 돼가고 있는 이유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전에 카카오라든지 그 다음에 코빅 같은 회사들이 이미 포진돼 있고요. 한국에 이제
하나 마지막 단계로 테스트 중에 과정이 하나가 뭐냐면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전자화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광기를 일으키고 있는, 지금 유대인들이 광기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한국에. 왜냐면 한국은 거대한 실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자화폐에 대한 부분을 한국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금융회사와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모든 인프라는 끝났고요. 다만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바로 일반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걸 돈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바로 한국에 테스트를 하고 있고 한국의 열풍을 넘어선 광기가 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은요, 만약에 이 비트코인 테스트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요, 한국은 아마 거대한 금융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화폐 금융 국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되면 뭐합니까? 대부분 은행이라든지 거래소들이 다시 외국인들이 다 투자한 건데, 결국 빗썸, 코빗, 코인원 같은 이런 회사들도 다 외국 투자자들에 의해서 생긴 거고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손정희, 예? 손정희 소프트뱅크에서 다 투자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뭐 카카오, 모든 것들, 카카오, 그 다음에 뭐 쿠팡, 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 손정희가 다 투자한 거다, 소프트뱅크에서. 결국은 뭐냐면 한국의 테스트 시장이 유일하게 안착돼서 우리나라의 금융 허브 시스템이 이제 금융 허브 국가가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다라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요. 삼성 역시도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이제 금융 허브 테스트를 위해서 열심히 엔비디아와 협작해서 그래픽 카드를 찍어내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일본과 한국의 그래픽 카드에, 그러니까 저기 비트코인,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전자화폐에 대해서 무관심했다가 그 광기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은 계속적으로 이 파운더리 사업에 일단 올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6나노, 7나노 기술의 격차를 인텔 거 쫓아가겠다라는 거는 솔직히 약간 좀 제가 말씀드렸죠. 허세고요. 그건 허세고, 결국은 삼성도 유대인 시장에서 유대인 회사들이 던져주는 떡고물을 먹고 자라야 된다. 결국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엔비디아고,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삼성에게 계속 투자를 할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차세대 칩, 엔비디아의 GPU를 만드는 사업을 도맡아 맡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비메모리 사업도 삼성이 상당히 투자를 하는 거고, 나노 입자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기술적인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엔비디아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알파고의 심장을 만들었던 이 엔비디아가요, 최근에 소프트뱅크의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뱅크의 투자를 받는 이유는요, 엔비디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때문인데요. 엔비디아는 뭐 삼성에게 일단 위탁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회사랑 협력을 하고 있냐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통해서 AI 시스템을 더 좋은 성능과 더 다양한 기능을 넣기 위해서 지금 협력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 중추적인 핵심 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그러니까 유대인 기업의 거의 핵심적인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요, 하고 있는 분야는 여기서 지금 말해봐야 날새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유독 뭐 마이크로소프트사 컴퓨터만 만든다 이게 아니고 다 합니다. 다 해. 에너지 발전 사업부터 해서 반도체 사업부터 해서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뭐 백신, 그 다음에 제약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딱 봤을 때 이 회사는 문어발 기업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뭐냐면 바로 도요타를 통해서요, 자율주행차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본격 가속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 도요타라든지 아니면 이제 엔비디아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가속 칩을 양산해내고 생산해내는 일에 계속 투자를 할 거고요. 결국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업에 계속적으로 반도체를 투자한다는 이야기죠. 다음으로 엔비디아는요, 인공지능 기반의 HD 지도의 제작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 제작으로 유명한 기업인 젤린하고 협약을 해서 이 지도를 만드는데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결국 이 지도가 완성되면 무인자동차 시스템과 결합이 돼서 우리가 이제 어떤 안전한 어떤 그 무인자동차를 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결국은
엔비디아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AI의 눈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람도 시각적인 항구가 있어야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AI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눈에 어떤 그 기능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칩을 만드는 게 지금 이 엔비디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는 페이스북과 이제 협력해서 인공지능 딥러닝 프레임워크라는 이제 이런 소프트 인공지능 발전도 일단 도모를 하고 있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카페에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운영자 같은 것들을 이제 컴퓨터가 대신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텍스트, 이미지, 영상, 뭐 메일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분할을 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인데, 이런 것 또한 GPU 기능이 상당히 이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죠. 결국 엔비디아는 또 어떤 회사랑 또 합작을 하고 있냐면 바이두라는 회사랑 합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두라는 회사 역시도 뭐 유태인 회사죠. 그래서 결국은 자율주행 플랫폼을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것을 하나로 뭉쳐서 완벽한 이 플랫폼으로 만들겠다, 자율주행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바로 엔비디아가 추진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이 체인블록 시스템에서 가장 수혜를 누리는 이제 회사들이 어디냐면 바로 투자은행입니다. 그 투자은행 회사들이고요. 이 글로벌 투자은행들이라면 뭐 뻔히 알지 않습니까?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HSBC, 뭐 JP모건, 결국은요 다 유대인 금융회사들이 가장 큰 이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왜냐하면 예전에는 달러라든지 금을 통해서 자신들의 금융에 대한 큰 손이 좌지우지했다면, 이제는 이 사람들이 체인블록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이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으로 다시 한번 그 흐름을 잡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계속 뭐 마이크로소프트사들이나 뭐 손정이라든지 알리바바 같은 애들이 자꾸 지금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이유는요, 최종적으로 바로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의 핵심 기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기들은 금융에 대한 기득권을 자연스럽게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I 시스템과 그 다음에 빅데이터의 이 기술로 인해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제어, 그 다음에 사람들의 관리,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불만을 가졌던 부분들을 로봇을 대체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흐름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유태인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모르고 보면 그냥 비트코인이 왜 나왔지? 그 다음에 로봇은 뭐지? 이렇게 이제 단편적인 부분만 생각해 버리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그걸 모아서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죠. 그 최종적인 게 뭐냐면 바로 결제 시스템의 핵심 기술입니다. 태초에 돈이 있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초에 돈. 네, 뭐 이게 이제 유태인 농담으로서 좀 자주 나오는 말들이던데, 중요한 건 왜 결제 시스템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냐. 가장 크게 돈이 먼저 있어야 AI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로봇도 있습니다. 4차 산업에서 근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모티브는 바로 금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을 빼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적인 선도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전자화폐에 대한 이런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유태인 애들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HSBC, JP모건 같은 이런 30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가장 크게 이익을 보게 된다. 이 점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도요, 현재 블록코라는 회사를 인수해서요, 블록체인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IT 기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접목을 해서요, 이 금융에 대한 어떤 이제 사업에 대한 투자를 또 염두에 두고 있어요, 삼성에서도.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회사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 새로운 어떤
기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자 제품마저도 개발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역시 이 블록체인 시스템에 매우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이 런섬웨어라는 이게 비트코인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어떤 인질로 삼아서 뭐 돈을 지불해라 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이 런섬웨어가 한번 뜨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이런 전자화폐에 대한 어떤 가치가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 런섬웨어는 윈도우만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간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한간에 흘리는 이야기인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결국은 윈도우라는 이 제품들을 정품으로 팔기 위해서, 그리고 정품으로 이제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바이러스다 라는 이야기까지 들리긴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렇게 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윈도우밖에 나오지 않는다, 런섬웨어는 현재. 그 다음에 항상 또 뭐냐면, 런섬웨어를 뭐 22세 우연한 영웅이 막았다고 하는데, 뭐 이거 누군지는 몰라요. 익명으로 뭐 얼굴을 알리고 싶지는 않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이걸 내가 막았다는데, 누가 어떤 새끼가 막은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자꾸 누군지도 모르는 걸 갖고 이게 너무 장막에 덮여 있다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근데 재밌는 게, 이 바이러스를 계속 추가로 올라가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상화폐랑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상화폐의 가격을 폭락을 시킬 때 주로 이 런섬웨어라는 바이러스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자꾸 유출시킨다. 그리고 이것이 한번 터질 때마다 가격의 폭락이 오고 다시 또 어떠한 계기로 해서 폭등을 시킨다. 결국 사람들이 끊임없이 채굴을 하기 위해서 자꾸 조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왜냐면 윈도우에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윈도우의 정품에서만 패치가 가능하다. 아니 왜 백신으로는 안 돼? 이거 바이러스 아니야? 어이가 없다는 거지. 아니 생각해보세요. 사람들한테 다 윈도우를 사용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정품이든 비정품이든 다 사용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 랜섬웨어를 겨냥한 이제 그 윈도우 업데이트를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1주년. 근데 1년 사이에, 불과 그 1년 사이에 랜섬웨어 변종이 2배 이상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10의 정품만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패치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제가 말했죠, 아까 엔비디아 이야기했던 그 에지 브라우더라는 거, 에지 브라우더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 디펜더 같은 것들을 같이 깔아야지만 랜섬웨어 방어에 획기적인 패치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지금 이 런섬웨어를 통해서 자꾸 에지 그 프로그램 있죠, 에지 AI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에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단 말이야. 재밌는 게 자꾸 업그레이드를. 근데 왜 하필 런섬웨어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왜 이 에지라는 프로그램을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바이러스로 지금 커가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참 진짜 냄새는 나는데 진짜 근거는 없고 미치게 하네 이거 진짜. 결국 이 런섬웨어를 통해서 자꾸 윈도우 업데이트를 시키는 이유는요, 바로 이제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에지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자꾸 에지 시스템, AI 시스템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채굴과 비슷하게 이 에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자꾸 이 프로그램을, AI 시스템을 성장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그 에이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인자동차 시스템에 대한 부분, 특히 AI,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로봇 AI 시스템에 그러니까 협력을 투자해서 수혜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런섬웨어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게 졸라 냄새나는 이야기라니까 이게. 아니 생각을 해봅시다. 똥냄새가 어디서 나? 예를 들자면 똥냄새가 어디서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는 알아. 똥은 안 보이는데. 근데 똥을 보고 싶은데 똥이 안 보여. 이렇게 머리를 들어서 이렇게 아래에서 봐야 되는데 내 시야가 안 가.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지금 런섬웨어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의 이 전자화폐에 대한 광기가 삼성전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줬다라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은 앞으로 이 사람들이 가져다 준 이 전자화폐의 광기에 의해서 탄생되고 있는 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수혜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전자화폐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엔비디아와 삼성은 앞으로 계속 함께 해나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에서 요구하는 어떤 칩들 중에 대부분이 비메모리 칩들도 존재할 거고 메모리 칩도 존재할 거기 때문에요. 이것을 삼성이 쳐나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삼성이 예전에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배포했듯이 그런 작업을 여전히 유대인들의 일조하에 의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삼성 같은 우리나라 대기업 5대 대기업들은요 다 로스차일드라든지 그 다음에 록펠러의 투자를 이미 1970년대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지금의 현재 삼성은 다 유대기업들의 투자에 의해서 커온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움직이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일들은 대부분 다 유태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아주 잘 맞물릴 수밖에 없다. 왜? 결국은 누구 거냐? 삼성도 유태인 거라는 거죠. 왜? 외국인 지분율.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에 가지고 있는 지분율 50% 이상이 다 외국인 투자자들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투자 회사의 지분들이다 라고 보시기 때문에요. 삼성의 회사의 50% 이상은 다 유대인들의 자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